의사 선생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4세 곤경의 여사님이 제 상담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죠. 병원 가운을 꼭 지신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긴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다들 일찍하여 아버지도 어머니도 언니도 모두 70세를 넘기지 못했어요. 요즘은 잠도 안 오고 걷는 것도 싫고 웃는 일도 없어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겠죠. 권경의 여사님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단명해서라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그 생각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수명은 단지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87세 노인 심리상담과 건강행동을 연구해온 의사 허정민 박사입니다. 올해로 상담 경력 52년째를 맞았네요. 요즘도 일주일에 2번은 직접 상담실에 나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5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위하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 나이에 어떻게 아직도 사람을 상담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는 걸 지키는 게 제 일이니까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노인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명은 유전보다 생활습관이 70%를 좌우한다는 점이죠. 하버드 의대의 장수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은 우리 수명의 약 25%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에 달려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권경의 여사님께 제가 이 사실을 알려드렸을 때 여사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건가요? 그 순간부터 권 여사님은 하루하루를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천 명의 장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오래 사는 분들의 9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특징들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몸의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 다 약해진다고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70세 이후에도 몸이 유지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건 아직도 내 안에 건강의 힘이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혹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해당되는데 싶은 게 있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 안에 장수의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1. 튼튼하니 치아 건강.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튼튼한 이입니다. 단순히 미소가 아름답다는 것을 넘어 치아 건강은 장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치아는 다양한 음식을 씹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첫 관문이기 때문이죠. 79세 안병준 어르신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안병준 어르신은 2개의 자연 치아를 그대로 보존하고 계셨어요. 사과를 통째로 베어 물 수 있을 정도로 치아가 튼튼했죠. 어르신의 비결을 물었더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치실질을 빼먹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쿄의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개 이상의 자연 치아를 보존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6.3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관리와 연결된 결과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후 30분 후에 양치하기, 혀도 함께 닦기, 6개월마다 정기검진 받기가 기본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양치는 밤새 입안에서 번식하는 세균을 막아주므로 절대 거르지 마세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미 치아가 많이 없는데요.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자연 치아가 적더라도 적절한 보철물로 씹는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남은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치과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아보세요. 이 또렷한 기억력. 두 번째 신호는 또렷한 기억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뇌는 계속 자극을 주면 늦지 않는 특별한 기관이에요. 83세 유진아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진아 여사님은 70세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받은 조언 하나를 실천하기 시작했죠. 바로 왼손으로 양치하기였습니다. 오른손잡이였던 유진아 여사님이 왼손으로 양치를 하면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치약이 얼굴에 묻기도 했지만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들 이름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매일 5명의 손자 이름과 생일을 암송하셨죠. 지금 83세인 유진아 여사님은 13년 전 진단과 달리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고 있는 기억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반대손 사용하기, 눈 감고 활동하기, 사람과 대화, 자주 하기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뇌를 자극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점은 혼자 있지 말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뇌에 가장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8% 낮았다고 합니다. 3. 매일 같은 시간 배변. 세 번째 신호는 매일 같은 시간 배변입니다. 다소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건강에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86세 김봉순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봉순 할머니는 40년간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루틴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 화장실에 가셨지만 이제는 몸이 스스로 그 시간을 기억한다고 하셨죠. 아침 7시만 되면 몸이 알아서 화장실로 가자고 신호를 보내요. 김봉순 할머니는 평생 큰장 질환 없이 지내오셨고 면역력도 또래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건강은 면역 체계의 70%를 담당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더 풍부하고 있는 염증 감소와 면역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화장실에서 발판 사용하기, 자연스러운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 가기를 습관화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변비를 걱정하기보다는 루틴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하루에도 여러 번 화장실에 가는데 걱정해야 할까요? 잦은 배변이 걱정된다면 식이, 섬유 섭취량을 조절하고 수분 섭취 시간을 관리해보세요. 식후 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4. 걷는 버릇. 네 번째 신호는 걷는 버릇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며 근육과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뇌까지 자극합니다. 77세 오재선 씨의 사례가 인상적입니다. 오재선 씨는 70세에 무릎 통증이 심해 처방받은 운동이 걷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5분만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1년 후에는 매일 아침 공원을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무릎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처음엔 걷기가 무릎에 나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걷는 법을 배우니 오히려 통증이 줄더군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 위험이 19% 감소하고 사망률도 약 20% 낮아진다고 합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매주 2분씩 걷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실내에서 부드러운 바닥을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하고 발가락으로 바닥을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10에서 15m 앞을 바라보며 걸으면 자세가 바르게 유지됩니다. 5. 심장과 폐의 힘 심폐 기능. 5번째 신호는 심장과 폐의 힘입니다. 숨쉬는 깊이가 생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0세영이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 겸 손영희 할머니는 만성기관지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다 의사의 권유로 335호법을 시작하셨죠. 3초 들숨, 3초 날숨을 하루 35회씩 3년간 꾸준히 하신 결과 폐활량이 20% 증가했고 기관지염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엔 3초도 숨을 못 참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5초까지도 가능해요.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 미국 폐건강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심폐기능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4.11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심폐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호흡 훈련으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초 들숨, 3초 날숨을 하루 35회 실천해보세요. 처음엔 어렵다면 2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 계단 한 층만 오르는 것도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선생님, 저는 심장약을 복용 중인데 괜찮을까요?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함께 자신의 상태에 맞는 호흡법과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식사습관 조금 덜 먹기의 기술. 6번째 신호는 조금 덜 먹기의 식사습관입니다. 적게 다양하게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88세 양달식 어르신의 사례가 인상적입니다. 양달식 어르신은 60대부터 한 그릇 식단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밥그릇 하나에 밥은 1분, 단백질 1, 채소를 1 이상 담아 먹는 방식이죠. 처음엔 양이 적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몸이 적응하니 딱 적당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는 과식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양식 어르신은 평생 당뇨나 고혈압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연구에 따르면 오키나와 노인들은 하라치부라는 원칙을 지킵니다. 배의 80%만 채우는 식습관이죠.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식재료 사용하기, 저녁을 일찍 먹기 지침, 3시간 전까지 식물성 단백질인 콩과 두부 자주 활용하기가 도움이 됩니다. 식사할 때는 작은 그릇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옵니다. 주의할 점은 안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양결핍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양을 줄이되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금감소 예방에 중요하므로 매끼 손바닥 크기만큼은 섭취하세요. 7. 밝은 마음. 7번째 신호는 밝은 마음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회복력이 높아지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91세 박용순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박용순 어르신은 80세의 배우자를 잃고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상담사의 권유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 빈 페이지만 넘기기도 했지만 점차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찾아 적기 시작했죠. 오늘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따뜻했다. 길에서 마주친 아이가 웃어졌다. 같은 사소한 것들부터요. 10년간 감사일기를 쓰면서 박용순 어르신은 수많은 건강 고비를 이겨내셨고
지금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심장 질환 위험이 50% 낮고 평균 7.5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대내기 의식적으로 웃는 습관 들이기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억지로 긍정적이려 하기보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슬프고 화나는 감정이 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 더 좋습니다. 8. 좋은 잠. 8번째 신호는 좋은 잠입니다. 수면은 노화 방지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84세 송필자 여사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송필자 여사님은 60년간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밤 10시에 잠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 리듬이죠. 또한 매일 점심 식사 후 20분간 낮잠을 자는 습관도 지켜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잠을 아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잠은 아끼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예요. 송필자 여사님은 또래보다 피부가 훨씬 탄력 있고 기억력도 좋기로 소문난 분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노인은 인지 기능이 더 좋고 면역력도 강하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재생과 회복을 돕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하기 수면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화면 끄기 취침 전 따뜻한 차 마시기가 도움이 됩니다. 방 온도는 18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가 이상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려고 애쓰지 말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자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더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다가 다시 시도해보세요. 9.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 마지막 9번째 신호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입니다. 삶의 의미는 장수와 직결됩니다. 90세 이정의 할머니의 사례가 감동적입니다. 이정의 할머니는 80세에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바빠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지만 늦게라도 배우겠다는 의지로 노인학교에 등록하셨죠. 10년이 지난 지금 이정의 할머니는 초등학생 손주들의 숙제를 도와줄 정도로 글을 잘 읽고 쓰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손주들 공부를 도와줄 생각에 기쁨이 차올라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일본의 이키가이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즐겼던 취미 다시 시작하기, 동네 활동이나 봉사에 참여하기,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시간 보내기가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일어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의 작은 이유면 충분합니다. 반려식물에 물 주기, 길고양이 밥 주기, 아침, 동네 산책하기 같은 소소한 일상도 여러분을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소중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래 사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9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2가지 이상이라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장수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권경의 여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제 상담실을 찾아왔을 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던 권 여사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그날 상담실을 나가시며 선생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권 여사님은 1년 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 상담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믿으시겠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공원을 30분씩 걷고 있어요. 처음엔 5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매일 저녁 8시에는 손녀와 영상통화를 해요. 제가 오늘 본 꽃 사진을 보내주고 손녀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제는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요. 권 여사님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생기와 희망이 가득했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권 여사님은 77세가 되셨습니다. 가족력을 넘어 자신만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나답게. 당신의 수명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저는 87세에도 여전히 상담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유튜브로 건강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놀랍다고들 하지만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9가지 신호를 일상에서 실천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장수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